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서, 기본 과정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을지라도 실제 출제 경향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실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제 경향을 파악해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문제를 푸는 요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요령 자체를 알면 문제가 금방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령을 좀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거 됐네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했습니다. 성립했으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또 다른 요건이 필요했죠. 이 요건을 뭐란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거 됐네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 그러면 대령 있잖아요. 대령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연히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인데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라는 이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려면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의 문제.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적법성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효과가 발생하려면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거든요. 네, 3번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에 불과하고요.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거 됐네요.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법률행위를 의무부담행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에는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에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이행의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서로 본 계약을 체결할 이행의 문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서로 이제 분양을 해줘야 되고 분양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나오겠죠. 그런데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양도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법률행위 종류에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일단 이 교환계약 있잖아요. 교환계약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을 채권행위다라고 합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해제가 나와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해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틀린 거죠.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추를 먹고 취해서 채무를 면제했다.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 제, 포 이렇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해줬다. 그걸로 끝난 거죠.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임받습니다. 유상행위가 되겠죠? 증여를 했습니다. 받는 게 없잖아요. 무상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상행위다라고 합니다. 정답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준법률행위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준법률행위. 자, 이 준법률행위 찾으라고 했는데 실제 이거는 26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가 있고요. 추가 있고요. 해가 있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채무를 면제했다. 그래서 동철이가 있고요. 동철이는 특이 체질입니다. 상추만 먹으면 취합니다. 상추를 먹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면제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동의가 되는 거고요. 철은 철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은 상계, 추는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이게 바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최고 있잖아요. 각종의 최고나 거절, 이걸 준법률행위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론 이거는 과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아닌 것 됐습니다. 그 말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 말인데요. 여기 보니까 2번 지문에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증여를 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해제 조건이 붙어 있다.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만약에 이게 없다 한번 해보세요. 불륜관계를 끝낸다. 첫 관계를 끝낸다. 첫 관계를 끝내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첫 관계를 끝내면서 주는 건 가능합니다. 유효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해제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륜관계를 끝내버리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륜관계를 끝내버리면 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 첫 관계를 안 끝내려고 한다 그 말이죠. 첫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해제 조건이 존재함으로써 이거는 첫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륜에 반하니까 무효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지문에 쭉 보시면 키워드 일단 보니까 배임행위, 범죄행위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공범이잖아요. 벌 만한 가치가 없죠.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지문이네요. 4번 지문에 보니까 키워드는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와 있네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격려가 되어 있습니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순히 단속 규정이었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그냥 봐도 찍을 수가 있겠네요. 공무원이 있고요. 이 사람이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뇌물을 받았다. 나쁜 일이죠.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니까 반사회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이네요.